만 개가 사라지고 있는데 최근 며칠의 증시 상황은 딴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급락하긴 했지만 그전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현실 경제와 주가가 반대로 흐르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가가 상승장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국제 유가, 미중 갈등, 코로나19 재확산, 이런 불안 요소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백신 임상 성공 소식에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는 상승을 했는데 간밤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사실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요. 예. 어제 뭐 논의가 나온 거에 따르면 전날 사실은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가 한 3% 이상 올랐는데 이게 과대하게 오른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조금 조정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 백신에 결국 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모더나라는 백신 그리고 뭐 화이자 이런 여러 기업들이 이제 백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예. 모더나는 어떻게 보면 45명의 임상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소수긴 하지만 모두 항체가 생겼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반영되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영국 증시 모두 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예. 근데 이 실험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제약적인 실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시 말하자면 학술 논문으로는 제시될 수 없는 뭔가 어떻게 보자면 불완전한 실험이다. 흔히 말해서 임상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불완전한 실험이었고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실험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모든 것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게 완결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45명 소그룹에 대해서 한 불완전한 지금 약이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임상 실험들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었고 이런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급격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특히 미국 지표들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런 안 좋게 나온 지표 그리고 이 제약 실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 약으로 진행되는 데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어제는 조정을 겪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코스피가 1980선을 터치하면서 2000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쨌든 백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좀 수혜를 입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요새 묻지마 투자라는 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젠 같은 기업은 어떻게 보자면 임상 실험, 결국은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실체가 있는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투자가 어떻게 보면 다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사실 2010년대 후반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바이오주가 주도를 했죠. 2017년, 18년 이렇게 주도를 하다가 바이오주가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좋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실적이 나지 않으면서 결국 코스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하락장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예. 사실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질병이란 게 지금 코로나19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중국이라든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후진국 혹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바이오 산업의 전체에 대한 비전은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그게 분명히 따르진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기대 심리는 있지만 결국 실적이 나와줘야 결국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기대만 있는 상황이고 기대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건데 2010년대 후반의 경험을 보자면 결국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때 이러한 주가 상승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올랐으니까 괜찮은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1분기 실적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기준으로 기업 순이익이 절반으로 총액으로 따져봤을 때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기업들은 돈을 얼마를 잘 버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책정이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실적이 그러니까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40% 이상
감소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이상 감소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순이익 부분에서는 60% 이상 감소했다. 사실은 순이익이 주주가 가져가는 돈인데 예. 주주가 가져가는 돈이 반토막이 났다. 반토막보다 더 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실적 차원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 자체가 급격한 유가 하락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 그다음에 항공업 이런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타격을 입으면서 매출을 제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매출에 따른 비용에 따른 순이익 감소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런 부분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실물 경제가 회복되기 그러니까 최근 뉴스 나온 건 V자로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하지만 있지만 나이키 얘기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이키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올 것이고 그것도 지금 언제까지 코로나19가 진행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아래 지점, 흔히 말하는 저점이 더 지속되고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이렇게 지속이 되면 될수록 어느 기업들은 일부 기업들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결국 매출 버티고 있긴 하지만 결국 어느 기업들 부채가 많아지게 되고 뭐 부채를 못 갚게 되면은 결국 기업이 문을 닫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한 것까지 염두에 두고 뭐 여러 가지 증권 시장이나 경제 성장, 주식 투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코스닥만 잠깐 또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 매출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좋은 것 아닌가 싶었는데 수익성은 또 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집은 커졌는데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는 거는 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1분기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건 크게 보면은 사실 한국 경제의 어떤 상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특히 예. 코스닥 시장은 흔히 말하는 성장주에 관한 시장이죠. 성장주에 관한 시장은 어떤 성장 동력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뭐 예. 2010년대 초반에 IT, 2010년대 후반에 이제 바이오 이런 총 산업들이 생산성을 늘려가면서 특히 벤처 같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고 이런 상장 기업들이 흔히 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크게 성장세를 보이는 주식들이 찾기가 쉽지 않다. 주식이라기보다는 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IT 산업이 이끌어서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고 바이오 산업이 이끌어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게 됐는데 예. 이런 성장을 중심이 된 성장 동력이 되는 기업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매출은 물론 늘 수,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매출액이 늘게 되는데 예. 매출액에 비해서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성과가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신성장 동력을 맨날 찾아야 된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예. 이런 산업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 다시 등장해야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이 뭐 2010년대 후반에 의해서 다시 등장하면 좋겠지만 어떠한 이런 전반적으로 신성장 동력이 발생해야 결국은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순이익 측면에서 보다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재점화 우려,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다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뭐 통째로 단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실제로 현실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강하게 나가고 있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재선에 있어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책임론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경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재선에 있어서 누군가 본인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을 두면 둘수록 어떻게 보면 선거전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잘못했고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서 이런 분명한 책임론을 가겠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불안 심리를, 그러니까 세계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힐 만한 조치들이 양국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근데 뭐 단기간에 지금 어떻게 보자면 경제 상황 자체가 예. 미국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기 때문에 서로 보복 카드를 써가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같은 경우 증시가 중요한데 이렇게 예. 보복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리스크를 그건 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를 질까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수적이다.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면전을 피고 무역 전쟁을 피고 이제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다시 만든다는, 그러니까 다시 만들고 어떻게 보면 미국 위주의 어떤 경제 정책을 가져간다는 이러한 플랜을 짤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흔히 말하는 고용 지표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다. 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채를 많이 발행하죠.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국채를 팔아야 될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 결국은 달러가 강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은 환율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성이 오게 되고요. 특히 중국은 위안화 절하 카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카드 같은 걸 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되도록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재정정책 전반 차원에서 지금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해야 되고 채권을 많이 발행할 때는 달러가 약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관리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뭐 화웨이 같은 데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재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전면적으로 관세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전면적인 카드를 펼치기에는 조금 시기가 나쁘지 않느냐, 시기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변수들을 쭉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글로벌 증시 흐름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물 경제가 고정돼 있고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해서 통화가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부실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자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오르게 되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돈은 많이 풀렸는데 물건을 생산하는 것 같고 수요가 작기 때문에 가격도 그대로고 이런다면은 결국 어느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2008년 이후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적극적으로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를 펴서 통화를 많이 풀어서 올랐다는 의견들도 상당한데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통화를 풀어놓은 것이 자산 가격 상승, 이게 부동산 쪽으로 안 가고 주가 상승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런 자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1분기 실적, 사실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고용 지표들도 회복이 안 된 상황이고 이게 어느 시점에 회복될 것이 불분명한 상황인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뭐 단기적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자면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있겠지만 실적이 한동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뭐 결국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태,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내릴 가능성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